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략주 매수 시그널 체크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12월 달에 구성했던 포트폴리오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면서 뭐 잘 안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빌빌하는 종목들은 같이 정리해 주면서 현금을 또 확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현금을 확보한 걸 새로운 또 종목에 우리가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신규를 구성을 잘 해야지 우리가 또 2월달, 3월달 또 이럴 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앤고 가는 것들은 홀드앤고 가고요.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번씩 체크를 좀 하시면서 잘 고르셔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포트폴리오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시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두산박협하고 현대건설은 같은 뉘앙스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승하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LS일렉트릭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보너스 알파로 워낙 업황이 좋으니까 산일전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ESS 관련돼서는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조정을 또 많이 받았죠.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므로 목표가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목표가를 12개월 포워드로 4만원 정도까지 잡아놓은 걸로 보아서는 사실 지난해 수주받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통신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긴 하죠.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눌렸다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땐 그 밑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도 많지 않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그동안 계속 모니터링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한번 트라이 들어갔다가 시그널이 안 좋아서 만약에 턴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보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1분기에서도 기대치로 인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인텔리안 테크는 올해는 그냥 빠이빠이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텔리안 테크 끝나고 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노스페이스라든지 또 세트랙아이라든지 HVM 이런 쪽으로 넘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박자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관련주 SL과 코리아 FT 주로 이야기 드리고 있고, 기아차는 지금 조금 보유했으나 그냥 가다가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일부 시간에 좀 이야기 드렸으니까 거기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차트 보면서 매수 시그널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매도 시그널이 상당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고, 보통 이런 시그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왔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0%잖아요. PER이 7 정도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7.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 사실은 원래 기술주다라고 하면 PER 30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그 다음에 동종업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PER을 20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고비가 1월 말에 보호에서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36만 주. 지난번에 160만 주 풀릴 때도 주가가 그닥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36만 주 풀린 이석에서 또 주가가, 주식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 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주알못 분들이 여기서 좀 매도를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방 쪽에서 21일평 하방 쪽에서 이 아래쪽을 좀 공략을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바이 의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죠. 좋은 건 가야 됩니다. 두산밖에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이 아래쪽이 열리면 더 매수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오늘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모습들은 글쎄요, 보는 눈이 다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비중이야 저야 당연히 20%죠. 초기 물량 항상 20% 정도 들어가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보통 5회 정도 분할 매수를 하는데, 저는 왜냐면 우리가 아주 길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봐도 한 번 올라갔다 눌린 이 구간이고요. 턴어라운드 실구간 1번 나왔고요.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일단 두산 로보틱 합병 이런 거 다 해소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백투 노멀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노이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리 간다. 만약에 다시 두산에서 지난해 같이 뭐 두산 로보틱스하고 거시거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럼 그때 무조건 던져버리면 되는 것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원초적으로 뭡니까? 우크라 재건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10% 이렇게 생각해 보면 6만 원 정도가 12개월 포워드는 맞습니다. 그래서 고점 정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고 갈 만한 내용이다. 여기 아래쪽에서 매수한 양도 충분히인데 이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매수하면서 간접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대건설하고 너무 지나치게 중복해서 물론 조금 다른 업종이긴 해요. 근데 우크라 재건하고 완전히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씩 겹쳐 있긴 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내가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 등 LA 또 화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련된 것도 같이 연동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시그널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 양봉이 크게 때렸잖아요. 여기서 수익 나고, 여기서 수익 내려고 우리가 즐긴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보통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이 20일 라인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주가 25,900원, 여기 25,000원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라인의 평단을 맞추시면 돼요. 그다음에 짧게 보실 거 아니잖아, 어차피. 자, 1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잠정은 나왔는데, 자, 1분기 실적이 어때요? 별로 없어요. 180억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1분기 말고 가이던스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얘는 또 원전, 또 우크라 재건, 뭐 여러 가지 또 수주 능력 이런 것들을 또 다 생각해 보고 국내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하방으로 더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또 이런 거 있죠.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또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또 사건 사고가 또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눌림 들어올 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매수해라.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지금 뭐 한남동에서 자꾸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슈 터진다 그럴 땐 뭐 합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스트롱 바이예요. 아래쪽에서. 예, 내가 비중 한 20%밖에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어떻게 돼요? 예, 한 3배수 정도 쭉 들어가 주는 게 극히 트레이딩 쪽으로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진 시스템, 우리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예, 그래서 좀 하긴 하자 그랬는데 제가 해설을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매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신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 동의해요. 지금 수주 잔고가 이제 납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2차전지 가격 배터리가 좀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부분하고 반도체 부분에서 비용 나간 부분하고 이런 것들 생각해서 조금 하방이 내려오긴 해서 저는 4만 원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일차적으로 여기에요. 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간다 하면 일차적으로 여기서 뭐합니까? 예, 트레이딩 셀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림이나 또 이런 거 들어올 때 공략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길게 보시는 건 아니고 일단 내용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상 뉴스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 이슈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텔리언 테크, 자, 이 정도 시그널이면 말입니다. 매수해야 되고요. 한 달 내내 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론 머스크 있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계속 6G 얘기하고 있고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 안테나 이 부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내용 나오는 거. 근데 어쨌든 인텔, 유텔셋 거기 원앱 쪽에서 이거 신통치 않아. 그저 한번 제대로 해주지. 여태까지 빌빌거리고요. 물론 중간에 뭐 대주주가 또 매도한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 한번 매수, 시그널 쪽으로는 매수해요. 시그널 바이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이노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라든지 AP위성 또 HVM 이쪽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시그널이 만약에 여기서 시그널이 만약에 아래 저점 있지 않습니까? 33,500원을 깬다. 그럴 땐 무조건 손절이에요. 33,500원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살 때는 여기 구간 하방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깨는 뭐 장대 음봉 같은 거 이런 거 터지잖아요. 그땐 무조건
예, 아시겠죠? 손절 치는 거예요. 조건이 그겁니다. 이런 차트 모양에서는 무조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상방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지. 하방으로 무슨 일, 이유 때문에 또 뚫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장대 음봉이 뜬다 그러면 던졌다가 그 밑에서 다시 잡아주는 게 원래 기술적으로는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제가 뭐 매일 시그널 체크는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또 제가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코칭을 드릴 테니까 질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시겠죠? SL.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2등평 하방에서 이건 쫄만한 이유가 없다. 자동차 그 관련된 투자를 했을 때 마치 보험 같은 성격이다. 뭐 기아차나 뭐 현대차 뭐 잘 달리고 하면 때 되면 SL은 다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20, 3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거 한 번은 꼭 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정도 구간은 충분히 저점이에요. 우리가 뭐 12월 3일 뭐 악재도 터졌고 그 전에 악재도 다 두들겨 맞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보, 이 회사에 같은 지금 한번 체크해보세요. PBR이나 PER 생각해보시면 영업이익 대비 매출이 뭐 4조, 죠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램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2024년도, 2025년도 넘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FT. 지금 이 정도 시그널이면 매수잖아요. 이미 여기서 매수하셨죠. 그래서 요거 수익을 내셨을 거야.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장대 양봉 딱 치고 나면 이렇게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물량 잡아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시그널에서 내일 정도 하고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평단 조절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이겠죠. 조금 위로 끌어올려도 상관없죠. 왜 아래도 눌려도 우리가 더 스펙을 갖다 늘려나갈 수 있는 거니까 분할 매수 의견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셔야 된다. 오늘 나온 뉴스 아침에 제가 체크했는데요. 하이브리드카 계속해서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크로 안 좋은 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매크로는 어떡하겠어. 뭐 우리가 뭐 소형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안 좋은 매크로가 터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어요. 주식할 때는 그럴 때는 쉬었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요. 자, 매수, 이 아래쪽에서 매수해줘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뭐 했어요? 4분기 수주 좋았어요. 3분기 수주가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꼬꾸라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수주량, 4분기 수주량 나오는 거 보고 주가 기대치에 올라갔으나 실제적으로는 3분기가 어떻게 돼요? 3분기 실적이 그때가 수주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4분기도 예를 들면 좀 더 어떻게 돼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해필 또 보잉도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 매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좀 뭐 기대치보다는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충분히 이 221 라인, 이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서 221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YY 대비해서 기업이 주가 성장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221 하락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런 경우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YY 15%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사실은 2025년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수주량, 또 과거 2022년도 수주량처럼 8조 이상의 수주량과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는 8만 원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8만 원 보고 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자 4분기 수주 내용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 반영이 나오는 시점 서서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4쿼터보다 뭐 하겠어요? 네, 점점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우상방으로 터져야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돼서 큰 악재만 없다면 저는 충분히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제가 4분기 때는 전혀 1도 얘기 드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수익 한번 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보고 있고 가이던스 충분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 왔다. 좀 일찍 매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다 들어갔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양봉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샀어도 여기 이날이야. 그죠? 이날 한 번, 또 오늘도 한 번, 더 아래쪽에서 한 번, 뭐 이렇게 하면 5번 분할 매수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매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늘 오후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하고 같이 코칭 커뮤니케이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